등록된 자동차 2,300만 대. 우리 국민 2.2명당 한 대씩 보유하고 있는 셈이죠. 그 가운데 운전면허증 보유자가 3천만 명이 넘는데요.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시험이 운전면허 시험이죠. 정말 어려워요. 바로 그 운전면허 시험을 주관하는 곳,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용사들이 갑니다. 어려운 거를. 고객들을 위해 일단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항상 웃는 자세,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닌 채로 최대한 돕고자 할 것입니다. 천직이라 생각했고 무조건 도전해서 운전병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는 저로서 에이스적인 면모도 마음껏 뽐내드리고 또 잘하는 모습 마음껏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군에서 운전 좀 해봤다는 운전병이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교육까지 함께하는 도로교통공단 서부면허 시험장을 향하여 시동 걸어보자고요. 룸! 새해 벽두, 취업 견문록 자바라가 찾은 곳은 서부면허 시험장.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운전면허증 관련 민원인들의 발길은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시험장에만 하루 1,400여 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5가지 종별 시험을 비롯해서 면허증 재발급, 국제운전 면허증 발급 등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방송을 통한 교통정보 제공, 안전시설 점검, 운전면허 시험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그중 운전면허 시험장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본부 아래 전국 27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군대 생활은 어때요? 근데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좀 더 병사들 더 편하게 핸드폰 시범부대를 선정을 한다든지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그러면 내부만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가 끝나면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수도 있고. 네. 검색하고 아니면 뭐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든지 저희는 좀 영어 공부를 하는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활용하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운전면허 시험장을 운영하거든요. 네. 전국에 27군데 많죠. 27군데나 네. 이렇게 있어요? 예, 그리고 서울에는 4군데가 있고. 예, 그래서 우리 시험장에서도 이제 하루에 민원이 한 1,400명 정도. 하루에 1,400명? 예, 하루에 1,400명 민원인들이. 시험만 한 400건 정도, 400여 건 정도 처리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분들이 한 부서에서만 계속 일하는지 아니면 그 이동을 뭐 주기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어요. 그 내부의 순환은 이제 본인들의 이제 원하거나 아니면 적성에 따라서 또 사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제 이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 공단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통안전 사업 분야 또는 이제 교육 분야, 방송 분야, 그다음에 연구 분야 이렇게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방송에 있는 분들이 이제 본인이 지원하면은 또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능검정원이라고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격을 또 취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인사기로는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편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의 가장 인상적인 업무는 역시 운전면허 신규 취득이겠죠? 자, 그럼 우리 먼저 점검을 할 텐데 우리 면허 있어요? 네, 일종 보통 있습니다. 우리 쪽은? 네, 저도 1종 보통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먼저 운전대를 잡으시고 내가 조속에 탈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뒤에 타서 한번 우리 겉에 점검이 되나 같이 한번 봅시다.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시험장의 차량이나 장치들은 매일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수시 점검이 필수죠. 이거 시동 거는 것도 다 이제 음선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스크러치 밟고 시동 거는 거 알죠?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오, 열렸네요. 성능입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호진에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나 클러치 안 밟았나? 기어 변속 위반
우리 자동 채점 시스템 용사들이라고 안 봐줍니다. 시동 먼저 걸어. 시동 걸었으니까. 많이 기대되십니까? 나 큰일 났는데? 아니 간병장 운전면허가 있다면서요. 그거 장롱에 보관 중인가요? 큰일 났다. 그렇지. 살살. 부드럽게 팍 뛰면 안 돼. 출발 시간 초과 실격입니다. 강상우 병장 실격입니다. 새해부터 이런 식으로 흑역사를 기록하는군요. 바꿔야 잘 바꿔. 제가 부대에서는 또 에이스 운전병으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또 잘하는 모습 마음껏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부대 에이스 운전병 손상병이 나와줘야 체면이 서겠네요. 명예회복을 기대하겠습니다. 좌측 방향도 켜고 부드럽게. 방향지시등 켜고 부드럽게. 아니 뭡니까 이게? 많이 민감하고요 이거. 정말 보는 사람들도 민감하게 하네요. 똑바로. 출발 시간 초과 실격입니다. 손상병 에이스 운전병이라면서요.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이거. 이제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한 번만 더 얘기해주면 안 됩니까? 한 번. 약간 치욕스러웠습니다. 다시 그때는 재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뭐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일단 이게 제 본 실력이 아니라는 점만 약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도 들은 얘기는 있어요. 운전 10년차, 20년차 경력자도 시험장에서는 거의 낙방한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군대에서 차 잘 보는데. 그래요. 군용차와 민간인 차량은 페달의 유격이 좀 달라서 바로 적응하기는 어렵다네요. 네. 이렇게 이거구나. 부드럽게 하셔야지 안 되면 시동이 꺼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코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특성에 적응만 되면 이렇게 부드러운 차량이에요. 이로써 시험용 차량은 이상무가 확인됐고요. 이렇게 잘 주차.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돼서 진짜 주차한 것처럼 사이드 올리고 지각 주차에 검인선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한번 우리가 가면서 일부러 한번 밟아보는 거죠. 그렇죠. 활선 감점입니다. 잘 되네, 그죠? 잘 되는 거지. 이러면 이제 이상이 없는 거야. 우리가 밟았을 주차 때, 시간 초과 감점. 시간이 너무 넓고 된다. 이렇게 이상이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험장 감지선도 이상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이 2초 이내 정지하고 3초 이내 비상 전면을 켜야 돼요. 자, 이렇게 시험 차량과 시험장 시스템 점검 업무가 끝났습니다. 이제 장내 기능 시험을 시작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운전허가 증명서가 아닌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기도 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기능의 수준을 증명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용사들 이곳에서 면허시험장의 기본 덕목을 온몸으로 배울 수 있겠군요. 면허시험은 저에게 성인으로서의 첫걸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면허증을 그 시기에 따는 사람들은 이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계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일, 그리고 요즘과 같이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서부 운전면허장에서 제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민원인들의 방문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면허시험장의 근무 특성은 거의 모든 직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발령받은 신입사원의 첫 근무 장소는 민원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운전면허증의 정체성인데요. 보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오셔서부터 그다음 면허증 발급 그리고 나가실 때까지 이쪽에서는 모든 게 다 개인정보예요. 다 인적사항으로 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분 확인. 그것도 왜냐하면 내 본인 거 본인한테 맞게끔 정확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면허증이 요즘에는 주민등록증보다 더 많이 신분증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대리로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그럼요, 있죠. 뭐 물론 많지는 않겠죠. 많지는 않지만 올 1월에도 한 건 있었어요. 쌍둥이. 네, 쌍둥이 같은 경우에 네. 찾기 힘들지만 아까 말했듯이 저희 또 다들 이렇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진도 보고 저희가 사진 비교를 할 때 눈, 코, 입 이렇게 귀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또 나름 정확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신경 써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통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요, 저희 업무가 민원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에 바로 이렇게 투입이 돼서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민원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민원부에 민원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이 민원 안내예요. 저기가 이제 민원부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바로 그쪽에 오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를 먼저 조금 천천히 배워보는 걸로 할게요. 민원인이 면허시험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 안내 데스크입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라고 인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게 시험 접수, 뭐 적성 검사, 국제면허 이렇게 큰 틀로 3가지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면허증을 주로 먼저 확인하시면 되세요. 시험 접수 같은 경우는 보통 필기 시험부터 아예 면허를 새로 처음 따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서류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서류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교육을 들으셨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1종 서류, 2종 서류 이렇게 나뉘어요. 국제면허로 오셨다고 하는 경우는 이 서류 그냥 다 드리면 돼요. 모두 8종류의 서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건 금방은 안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바로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업무로 일종이세요. 사진 있어야 돼요. 아하, 사진이 문제네요. 아니 사진 필요 없어. 사진 필요 없고. 갱신이 필요 없고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나? 저 혹시 갱신 같은 경우가 사진 있어야 되고 재발급이 사진 없어도 돼요. 분실해가지고. 그러면 사진을 들고 있어요. 아니죠. 재발급은 사진 없으셔도 돼요. 거꾸로요. 신분증 갖고 오셨어요? 이거 작성하시고 사진 없이 작성하시고 번호표 2번째 거 누르세요. 네, 작성 먼저 하세요. 재발급이? 사진 없는 사진 없는 거, 갱신이 있는 거. 기본적으로 재발급은 사진이 없어도 돼요. 근데 바꾸길 원하시는 분은 붙이셔도 돼요. 아, 약간 그런 건가 보다. 재발급은 잃어버려서잖아. 근데 갱신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최근에 사진이 필요한 거지. 아, 분실. 분실을. 임시원서 재교부는 저 맨 끝에 있어요. 그거 드릴게요. 네, 인터넷 예약 따로 안 하셨죠? 네, 그럼 번호표 1번 누르시고 접수하셔야 되세요. 이거 작성. 오, 선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맞아요. 어느 기관이든 안내 데스크는 그냥 앉아 있는 건 줄 알았죠? 네, 쉬운 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아리송하다. 쉽지 않아. 더구나 여기는 하루 1,400여 명이 매일 다녀간다잖아요. 그러다 보면 생각지 않은 돌발 상황도 일어나곤 하죠. 저기 상황이 조금 심각해 보이는데 약간 그러한 과격하신 고객분들이나 아니면은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이 많으신지 약간 궁금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가끔씩은 그런 고객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그냥 뭐랄까 조근조근 최대한 그래도 친절하게 그래서 어떻게든 마음을 달래고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신청하시고 1번으로 번호표 일정은 여기 있습니다. 친절, 또 친절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 동안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본 용사들 소감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런 민원분들을 맡게 된다면, 제가 그런 고객님들을 맡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거는 같이 이제 제 감정 조절도 잘하고 항상 친절과 웃음으로 더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매 회차마다 우리 자바라에 출연한 용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선배님들 사원증이 참 부러워 보입니다. 진짜. 저희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3개월 됐다고 하셨죠? 네. 그럼 두 분이서 동기신가요? 네, 같이 들어왔어요. 부럽습니다. 여기 체험해보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도로교통공단에 약간 이런 점이 있으면은 진짜 취업하기 쉽다 아니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대답을 드려야 일단은 도로교통공단이다 보니까 네. 그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필수 조건인가요? 네, 그렇지 않나요? 와, 처음 알았다 이거. 직무마다 다른데 이제 운전면허증이 필수인 직무가 또 따로 있거든요. 제가 지원한 직무는 저는 행정으로 지원을 했는데 제가 지원하는 직무는 운전면허증이 필수였습니다. 일단은 과정이 네. 처음에는 서류 전형이 있고요. 그 후에 필기 그리고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어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서류 면접에서 20배수를 채용을 하고요. 네. 그 인원들이 이제 필기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 필기 시험에서 저 같은 경우는 심리학을 선택해서 전공 시험을 받고 필기 시험은 전공 시험이랑 그리고 NCS 그리고 인성검사 이렇게 3가지를 시험을 쳐요. 그래서 점수는 50대 50으로 전공이랑 NCS 50대 50으로 점수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적합 부적합만 판단을 해요. 면접은 1차 면접에서는 PT 면접을 보고요. 주제가 3가지가 적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5분 동안 자기 PT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발표를 한 걸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또 5분 동안 받게 되고요. 그 면접하는 동안은 앞에 타이머가 올려져 있어요. 책상 위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러면 면접을 보실 때 면접관님들한테 받은 좀 어려운 질문이나 좀 난감한 질문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저는 제가 받았던 주제 3가지 전부가 제가 아는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난감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했던 답변이 원했던 정답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면접관으로 계셨던 분을 만나게 됐는데 여쭤봤더니 제가 했던 답변이 정답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자신감 있게 하는지 그게 더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시는 걸로. 우와, 아주 따끈따끈한 입사 과정 정보였습니다. 내친김에 심리학을 전공한 막내 사원님의 직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올해부터 2019년 1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요. 만 75세 이상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갱신하는 기간에 적성검사의 과정 중에 하나로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시고요. 그 후에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시는 과정이 절차로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지금 할 일은 검사할 때 인지기능 검사하는 거 옆에서 어르신분들 하시는 거 도와드리면 되고요.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사망자는 2015년 815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3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앞당기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설명이 나와요. 근데 어르신들이 터치한다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화면을 터치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숫자랑 요일 섞여서 나오는데 요일이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일요일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여러 번 오류 나면은 점수가 되게 낮게 나와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누르실 때 월요일이 시작이라고 말씀을 꼭 드려요.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인지적성 검사 실시 업무를 배워보기로 하는데요. 우선은 용사들이 할 줄 알아야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수 있겠죠? 일반적인 고령 운전자들의 돌발 상황 반응 속도는 1.4초, 젊은 운전자 평균 0.7초보다 2배 이상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디 좀 들여다볼까요? 아까 몇 봤더라? 이거 봤어 내가? 답은 알려드리면 안 되기 아니야, 때문에. 내가 긴발을 흑발을 11시 20분에 보고 왔거든. 어디서 못 찾으실 거예요. 아니, 근데 선택을 해야지. 딱 눌러야지. 아니, 하나 선택을 해갖고 한다고 이제. 네, 우합류 주정차 금지 기억하셨죠? 우합류 어디 있어요? 이거 좌합류잖아요. 우합류 이거죠. 몰랐으면 선택. 초록색 눌러야 선택이 되죠. 이거 잡으세요. 이제 주정차 금지 찾아보세요.
고령자는 특정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지 능력 검사는 그래서 필요한 거죠. 100에서 7 뺀 값을 터치해서 눌러주시죠. 아까 그 문제가 100에서 7을 빼는 거지 않습니까? 위로 올려고 10에서 7 빼면 3이니까 아까 100이었어. 3에서 7을 어떻게 빼면 아까 문제 보시면 잘못 읽어진 것 같은데 그 93에서 10을? 93에서 7을 뺀 값을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주차 문제는 아니고요. 주정차 문제입니다. 또 요거 요거 찾는 거야? 요거 찾는 거죠? 두 가지 찾는 거죠? 합격하신 것 같습니다. 합격됐을 것 같아요. 두 개를 다 찾으려고 했더니 나중에 헷갈리더라고요. 조금 가다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직원분이 잘 안 도와줬나 봅니다. 어떻게? 아니 도와준 게 잘 도와줬어요. 이 정도 훌륭한 선생님이. 잘 푸신 것 같으세요? 아니 못 쳤어. 잘 찰 리가 있어요? 나이 먹으면 다 모든 것이 다 다운그레이드 되는데 낙방을 하도 안 하고 떠나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다는 걸 이제 아니까 참 좋네 이런 시스템이. 이 과정에서 탈락한 어르신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지만 정부는 다양한 우대 제도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가 교육을 도와드리면서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운전을 많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약간 못 따라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씩 도와드릴 수 있었고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찬바람 쌩쌩 부는 기능시험장인데요. 오늘 용사들 업무는 대형 면허시험장 감독관을 보조하는 일이에요. 원래 이곳 감독관을 하려면 대형 면허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감독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요건 같은 게 있죠. 여기서는 반드시 우리 시험을 하려면 기능검정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대형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시험 진행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시험관들은 다 대형 면허를 가지고 계시죠? 당연하죠. 저도 있고. 혹시 몇 번만 했다였어요? 비밀입니다. 어쨌든 한 번에 따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풀어보시면 안 돼요. 어쨌든 아무튼 일단 공정하게 시험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관은 아주 노선하게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제일 어렵고 그래서 시험관 업무는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굉장히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일을 나눠서 배우기로 했습니다. 장내 기능시험장에는 손상병이, 합격증 발급 업무는 강병장이 담당하기로 합니다. 불합격을 정자로 정방향으로. 대형 면허 장내 기능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현장 못지않게 통제실의 시험관도 긴장한 듯하네요. 그 신분증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험 잘 보시고요.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첫 수험생부터 출발합니다. 최기수 씨인가요? 그 신분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확인되셨고요. 지금 97년생으로 저랑 동갑이신데 지금 뭐 특별히 대형을 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 의경인데 특박도 있고 경찰할 거 같아서 가산점 때문에. 그 대형을 따면 가산점 넣으시나요? 네, 가산점. 그럼 지금 휴가 나오셔서 대형을 따시는 거예요? 복귀하는 날인데 지금. 지금 그러면 혹시 몇 번째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네 번째 도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차량 준비됐고요. 여기서 대기하셔서 그 호명하시면 음성 안내 받고 타시면 됩니다. 손상병 벌써 직원 다 됐네요. 네 번째 도전이라는데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보는 저도 그렇게 믿고는 싶지만 대형 면허 따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던데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혹시 합격하셨나요? 아니요, 실격했어요. 아, 실격했어요? 뭐 어떤 점 때문에 실격하셨어요? 영사로 해서 저번에 옛날에 사전 정지 때문에 감점 받았어갖고 바짝 붙이려다가 넘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다음번에는 꼭 합격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몇 번째 도전이세요? 두 번째예요? 오늘의 대형 면허 두 번째 도전자는 재수생이시네요. 출발 좋습니다만 어쩐지 불안합니다. 3호차 굴절 1번 8번입니다. 3호차 불합격입니다. 역시 대형 면허 쉽지 않아요. 아니 떨어졌어요. 아, 뭐 때문에 떨어지셨어요? 기아를 잘못 넣었어요. 4탄으로 갔어요. 아니 4단을 잘못 넣으신 네, 거예요? 기아를 잘못 넣었어요. 다음번에 꼭 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굴절 1번 8번입니다. 3호차 실격입니다. 합격자가 좀처럼 나오지를 않습니다. 시험 보는 족족 탈선 실격입니다. 실제로 대형 면허 합격률은 10%대를 밑돈다고 하네요. 이게 들어가면 대형은 중립 기어, 이게 중립 변속, 중립 변속이라고 생각하시죠. 한 번에 안 들어가요. 예전에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을 걸 기어에 한 번에 안 들어간다 수요차 같이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 지난번에도 내가 저기서 선생님 불합격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또 이제 곧 다 왔어요 이제. 아니 다 오게 왔는데 지금 몇 번째. 다 왔어 이제. 민원인을 독려하는 선배님의 저런 모습도 우리 용사들이 배울만 하네요. 그렇게 실격과 불합격의 행진이 이어가더니 마침내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면허 딴 것처럼 기쁩니다. 철원님 축하합니다. 네, 저쪽으로 드립니다. 신분 확인하겠습니다. 맞으시고요. 합격 축하드립니다. 이 어려운 거를. 네? 한편 강병장의 업무 합격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던 또 한 분이 있었으니 내가 어렵다 내가 어려워. 영민님이거든. 정말 축하드려. 악수도 한번 하고.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세요. 올해 2019년 한 해 딱 축하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부족하다 느꼈는데 사실 제가 경험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잘 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도 배워나갈 기회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주어지는 여유 시간들 속에서 동료들, 선후배와의 만남을 통해서 즐거움을 나누고 고충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직장인이 돼 있을 겁니다. 많이 먹으면 또 먹는 거지. 이번에 용사들이 배워볼 업무는 소형 면허시험 감독 보조. 네, 매일 하는 거죠. 매일 시험 볼 때마다. 산책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2종 소형 면허, 즉 오토바이 기능 시험장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거래요. 혹시 탈선하거나 그 두 발을 짚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두 발을 짚으면은 실격. 차체가 검지선을 완전히 두 바퀴 나갔을 때도 실격. 그때는 손을 완전히 하게 주먹을 쥐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발터치 했을 때는 손 한 번, 손가락 한 번, 발터치 한 번. 탈선은 자동으로 검지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시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형 면허 시험이 시작됩니다. 여기 모인 분들 사실 보통 분들이 아니시죠. 남다른 자유를 갈망하는 분들이시거든요. 바로 이런 자유, 그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네, 그렇습니다. 소형 면허부터 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수험생 출발!
어르신 되게 쉽지 않네요.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4번째인데 다른 데에서 연습 좀 하고 왔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많이 서운하시겠어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한 번 넘어지면 혼자서는 일어나는 것도 어렵다는 중후한 오토바이. 좁은 라인을 무사히 통과해야 하는 고난도 운전 실력이 필요합니다. 감독관은 그 현장을 꼼꼼하고 날카롭게 맨눈으로 지켜보고 정확한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역시 굴절 부분에서 탈선이나 감점이 많군요. 소형 면허 시험장에서도 중간에 실격이 되면 1, 2종 보통 면허 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 진행 요원이 차량을 수거해야 합니다. 강병장 세심한 감독 업무 아주 좋아요. 이 수험생은 어떨까요? 역시 연이은 탈선과 감점 앞에 장사 없습니다. 불합격이네요. 오, 그런데 이분은 완주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라, 진정한 자유의 비상구로 가는 승차권을 얻은 2종 소형 면허 합격자 모습을. 감사합니다. 남미역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서 난리가 났네요. 알았어, 만나자고. 어떠세요? 많이 기쁩니다. 정말 어려워요. 원동기 뭐 때문에 따신 거예요? 그 바이크 타려고, 대형 바이크 타려고. 얼마나 어려워요? 연습을 해도 되게 힘들어요, 이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감점 요인이나 그 실격 요인에 대해서 더 공정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좀 더 메인 눈으로 관찰하게 됐고 거의 뭐 3-4명 정도만 합격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정말 그토록 좋아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기분이 매우 뿌듯해졌고 추운 날씨에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반대로 제 마음은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손상병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해? 딱 방송용이네요. 도로주행 시험 감독 업무를 배워보기로 한 다음 날 아침. 여기는 오락실 비슷하기도 하고 뭐죠? 좀 오락실처럼 돼 있다. 네, 이런 것도 실제로 시험에 도움이 되는 거 봅니다. 그러게. 실제로 한번 해봐야겠는데. 네. 지금 바로 해보십니까? 네, 해보자. 아하, 이거 오락실이 아니라 도로주행 코스를 똑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연습하는 장치잖아요. 출발하십시오. 출발하는 게. 시동을 안 켰어? 시동 안 켰구나. 이런 세세함까지 되어 있는 시뮬레이터. 오, 이거 신기합니다. 오, 되다. 이거 유격점이 다르네. 급조자. 오, 실제 저희 똑같이 생겼네. 장소가 똑같습니다. 따왔네.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주행 코스가 궁금하다면 이런 식으로 미리 해봐도 큰 도움이 되겠어요. 좀 많이 떼야겠네. 옆에 차 온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네? 찍어 먹었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옆에서 튀어나와. 내가 해볼게. 네. 이거 진짜 해보시면 느낌 나요. 오, 이번에 함께한 우리 용사들 제일 자주 하는 말은 이거네요. 힝, 군용차하고 많이 달라요. 저거 멈춰야 돼. 강성호 매니저님보다 제가 한숨 이긴 걸로. 그래요,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도로주행 시험 코스 현장으로 왔습니다.
도로주행 응시자는 이미 면허시험장 홈페이지나 현장에서 예약을 하고요.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주행시험은 4개 코스 가운데 무작위로 선택된 1개의 코스에서 총 57개 항목에 걸쳐 점수를 환산합니다. 우리 용사 선배님과 함께 감독관 업무를 배워보는데요. 그리고 어제 참 그 기능 시험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아주 나도. 어제는 아무래도 그 차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차는 정상이고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제 컨디션이 안 좋았던 그렇죠. 걸로 예. 자 그래서 오늘 그럴 줄 알고 오늘은 이 차는 2종 자동으로 제가 배려를 했습니다. 예. 일단 제가 감독관을 하고 우리 운전을 하고 참관을 하면서 같이 하면서 어떻게 시험이 진행되는지 예. 그 가면서 내가 시험관은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 거고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것인지 검증할 것인지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운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전하게 주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시다가 위험하면은 여기 저 비상 우리 기능 시험할 때처럼 다행입니다. 비상 보조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제 실력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준비가 다 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시동 걸기는 잘 되네요. 어디 사이로? 네, 저 사이에 걸려주면 자 그래서 우회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가 항상 핸들을 한 손 잡고 있는데 항상 두 손으로 정확하게 운전용 맞아요?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정확하게 그렇죠. 한 손 운전을 하게 되면 또 점수가 감점되는 부분이 당연합니다. 감독관 스스로 한 손 운전에 익숙하면 수험생의 한 손 운전도 적발하기 어렵겠죠? 일단 잘 달리네요. 저도 그 미터수가 헷갈려서 맞아요. 코스를 한번 잘못 들어서는 바람에 탈락을 했어가지고. 그렇죠. 이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 감독관은 이렇게 정확하게 뭐 다음 시험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예. 차가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많죠. 실제 주행할 때 이제 여기서 요 다음 주차를 좌회전할 때 주행시험 감독관 업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수험생의 안전운전과 법규 준수입니다. 정확하게 방향도를 켜고 가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약 100m 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좌우 안전 확인을 안 했어요. 살폈습니다. 근데 본인은 살폈다고 봤지만 고개를 정확하게 좌우 돌려서 안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돌리는 건 아무래도 시야가 좋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다음부터는. 네. 혹시 이렇게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응시생들이 많나요? 많죠. 본인도 워낙 긴장하다 보니까 까먹고 내가 한 행위를 자기가 안 했는데 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수험생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정확하고 엄격한 채점 적용은 감독관으로서 중요한 책무입니다. 60km는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시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절대 응시생들은 시험관에게 시험에 관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오직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코스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탄 차량이라고 해서 100%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 위협 요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확인을 안 하니까 차가 뭔지 못 봤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감독관 분들도 이 긴장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똑같이 긴장됩니다. 우리 응시생들도 긴장하지만 사실 옆에 감독관도 긴장해요. 시험관으로서 감독관으로서 면허 시험을 참가를 해보니 이게 시험을 원활하게 보는 것 외에도 최대한 안전을 위해 예의주시를 하고 긴급 상황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야 된다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스를 직접 돌면서 주행시험 감독관 업무를 배워봤는데요. 그나저나 궁금하네요. 우리 손상병 운전 실력은 몇 점?
시험을 종료합니다. 점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와, 레전드. 제가 부대에서는 또 에이스 운전병으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출발 시간 충분 실격입니다.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니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점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에이스 운전병. 변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 사실 제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았고 부대장님, 대장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너의 의지가 느껴졌어. 진짜 이거 잘리면 안 되는데. 이래서 면허증이 있다 해도 운전을 함부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용사들 면허시험장 감독관 업무와 동시에 기본적인 안전운전 교육도 받을 수 있었네요. 오늘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어린이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바닥공사부터 들어갑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지켜야 될 것이 5가지가 있어요. 네. 몇 가지라고? 5가지. 선생님 손 딱 해보세요. 5가지. 5가지인데 트럭이 저쪽에서 오잖아요. 네.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화살표 있는 쪽으로 와야 내 몸이 자동차하고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져요. 그렇지. 아, 너무 잘하신다. 멀어져서 그래서 화살표 앞에서 건너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세요. 화살표. 화살표. 자, 화살표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긴 도보입니다. 도보가 아니고 보도. 자, 이거 봐. 도보는 뭐야? 내가 걷는 게 도보고. 자, 따라서 해서 보도. 애들 가리키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 옳지. 자, 여기 신호등. 이거 무슨? 아유, 우리 어린 용사들 똘똘하네요. 맞아요. 어린이 교육은 역시 눈높이에서 시작해야 효과가 좋다잖아요. 방문한 어린이들의 드높은 기상을 보니까 오늘 교통안전 수업 용사들이 도맡기엔 벅차 보여요. 애니메이션을 같이 할 거예요. 기대되죠? 기대 안 돼요? 네. 작아요. 그러면 안 보이겠다. 기대되나요? 역시 아이들에게 만화가 딱이네요. 아이들의 집중이 시작됐어요. 차도. 그러면 차도 옆에 보니까 사람들만 다니는 길 이름은 뭔지 기억나요? 이거 우리 남자친구 100점인데 박수 좀 쳐주세요. 와, 어려운 말인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면허지원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차원의 업무입니다. 용사들로서는 뜻밖의 업무였어요. 사회공헌에 대한 직업을 꿈꿔왔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입대 직전에 조그맣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6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에게 총 8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모아가지고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대표 선수분을 해외 전지훈련을 보내드리고 그랬던 뿌듯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에도 힘쓰는 면허지원부의 업무가 저와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운전면허 업무도 이제는 국제화 시대. 입국하는 외국인, 출국하는 내국인들을 위한 업무 파트도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이런 컴퓨터로 바로바로 처리하는 건가요? 네, 여기 컴퓨터에 보시면은 저기 국제면허 창구에 면허 번호를 치면은 그 고객님 인적사항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영문 성함을 입력하는 창이 떠요. 그러면은 거기 등록을 하고 이제 이 국제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인쇄기로 인쇄를 하면은 국제면허증이 발급이 됩니다. 이거 2장 찍어주시고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 붙여주시고요. 이분은 1종이시죠? 이걸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국제면허 역시 국내용과 마찬가지로 면허의 종류와 신분 확인을 정확하게 거쳐야만 합니다. 더구나 국제적으로 통하는 면허잖아요. 어쩌면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용사들 면허시험 감독 업무뿐만 아니라 신분증 폐기를 비롯한 다양한 민원실 업무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다수 시민들의 정보가 저장돼 있고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 문제의 중요성도 함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용사들이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업무는 면허 시험장의 하이라이트, 면허증 발급. 마지막 최종적으로 면허시험 받아갈 때 기분 좋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상수를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웃고 지금 웃는 미소 짓는 표정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조명을 해서 사진은 제대로 나왔는가, 그리고 사진이 얼굴이 일치한가 봐야 되고요. 이곳에 오는 모든 민원인의 설렘이며 바람의 핵심인 운전면허증 발급.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원님 지금 처음 따시는 거예요? 아니, 갱신이. 갱신이요. 축하드립니다. 따신 몇 번 만에 따신 거예요? 네, 아니 제발. 아 제발. 네. 슬쩍 말을 던지면서 면허증 사진과 민원인의 실제 얼굴을 비교도 해보면서 면허증 발급 업무를 무난하게 진행하고 있네요. 김정수님. 보세요. 두 눈은 민원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땄어요. 아, 네. 얼마 만에 땄어요? 바로 탔는데. 아, 그래요? 한번 만에?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면허 처음 따신 건가요? 네. 아, 얼마 만에 따셨어요? 한 번에. 아, 한 번에? 네. 기간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달 뭐. 진짜 잘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선배님 그래도 저희 정도면 무난하게 잘. 아주 양호합니다. 아주 훌륭해. 우리 용사들 마지막 업무까지 훌륭히 소화했네요. 운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증은 아무나 가질 수 없죠. 군 생활 역시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용사들 멋진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기다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많이 느낀 것은 책임감이었습니다. 제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제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던 경험으로서 제가 앞으로 취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이 다가오든 제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 업무와 감독관 업무를 함으로써 굉장히 이곳은 저희 천직과 다른 없음에 확신을 느꼈고, 많은 도움을 주신 저희 선배분들에게 너무 큰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 안정적인 미래를 펼쳐보기 위해 저는 꼭 노력할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응? 저희 이거 오늘 찍은 거 어디서 봅니까? TV로도 볼 수 있는데 그냥 깔어. 아니, 눈을 깔라는 말이 아니라 희망TV 어플을 깔면은 우리가 오늘 촬영한 것들 전부 라이브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부대 돌아가서도 다시 보기로 해서 볼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선우인 전부 모여가지고 우리 나온 걸 한번 다 같이 보자. 아, 좋습니다. 뿌듯합니다, 진짜. 여러분도 앱으로 시청하세요.